자, 그 다음 봅니다. 5번 봅니다. 5번. 수강생이 인천 계양구 빌라를 9,600에 낙찰받고 4개월 만에 3,500만원을 벌었다. 9,600에 낙찰받고 경락잔금 대출 7천만원 받았고 9,600에 낙찰받고 7천만원 대출받고 수리비 8만 투입했고 대출이자 넉 달 부담하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다 차포마상 띄고 3,500 벌었다. 그러면 자기 돈은 9,500에서 대출을 7천 받았을 때는 얼마 받았은 거죠? 대가 9,500, 7천 받았다. 그럼 한 2,500 들었다, 그죠? 2,500에서 뭐 많이 들어가면 뭐 한 3천 들어갔겠네. 한 3천 내고 4개월 만에 3,500만원 벌었다는. 그럼 괜찮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낙찰자들의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그럼 말은 간단한데 22에 529249 22에 529249 자, 봅니다. 이게 인천 계양구에 이막동의 전용이 13평인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이게 9,500에 80을 받았어요. 81%. 그거 받을 당시에 일 보니까 전용이 13평이다. 그죠? 13평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전부 다 최소가 15평입니다. 15평, 25평. 보통 전용이 20평, 22평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요거를 5명이 들어가지고 9,500에 낙찰이 됐습니다. 9,500에 낙찰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2층이다, 그죠? 2층에 낙찰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요게 2층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아가지고 임차는 얹고 이거는 그거네. 자, 이거는 HUG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설정이 있고 집주만 사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설정만 있고 임차인이 후순위가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수익률이 좋은 게 많아요. 그거는 월요일 날 뭐 이어서 하든지 내가 한번 그것만 또 따로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일이 찾아야 돼. 그거는 좀 귀찮아서, 그죠? 찾아야 되니까 찾아서 하든지 자고자 해보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그건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 요거를 낙찰을 받아서 9,500에 받아서 81% 받았는데 아까 얼마 벌었겠어요? 제가 4개월 만에 3,500만원 벌어났죠. 그럼 요거를 원장님 묻지 않느냐? 7천만 대출받아 이거 묻지 않느냐? 자, 요거를 간단히 하면은 내가 5번처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조금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강생이 9,600에 낙찰 받고 4개월 만에 3년 버는 우수사에 났는데 한번 봅니다. 낙찰가에서 10% 내고, 맞죠? 나머지가 8,700인데 대출을 7천만원 받았고 수입이 800만원 투입했고 대출이자 넉 달 냈다. 막 대출 개발자 한 달에 한 20만원 같은 한 80만 냈겠네. 수입이 800 넣었대. 800.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요렇게 써주면 돼. 써주면 나 보면 다 압니다. 이거 어찌됐고 지금 요 보면 지출이 중요하거든요. 요거요. 지출이고 요 차익이네, 그죠? 차익 3,641만원. 낙찰은 9,500이고 1억 3,200에 팔았습니다. 이 말 되죠? 팔았고 이제 이게 대출은 7천 받고 상환수수료 하고 280만 내고 등기 비용, 중개수수료, 올수리 800, 공과금 20만원 이라고 수익이 2,300 냈다. 대강 자기 나름대로 써놨네, 그죠? 써놨는데, 자, 이 카드, 이거는 뭐죠? 이 카드는 무슨 카드입니까? 이 잔금 넣기 전에, 그죠? 잔금 넣기 전에 선생님이 낙찰된 거는 요건데 입찰 보증은 빼고 대출도 7천만원 빼고 그 다음에 은행 비용료 15만원 요거도 빼고 해서 하도 준비할 게 지금 1,700인데 그거 이게 날라오는데 이거는 법무사 비용이죠. 법무사 비용. 여기 보면은 법무사 쪽인데 여기 보면은 보통 요거는 잘 맞아요. 7억세 이쪽은 잘 맞아요. 영수증이 오니까 잘 맞는데 진행료이 뭡니까 이거? 좀 애매한 게 있는 겁니다. 진행료 18만원. 그 다음에 송달료 재증명 46,000원. 우편료 11,000원. 등기 촉탁 10만원. 이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진보수, 교통여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아주, 이거 매도 벌써 18만원 샀고, 이것들이 한 4, 50만원 보통
넘어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나한테 보내주면은 내가 보통 하나 빼도록 해라 얘기를 하거든요. 뭐를 빼라고 뭐 보통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받으면은 사진을 콕 찍어 나한테 보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요거 두 개는 빼도록 해라. 그거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등기부로 보니까 7월 18일에 4,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더라. 이제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럼 4,800 그럼 아까 나누기 얼마 뭐 대출금이 나온다겠죠? 120%. 그죠? 나누기 120% 하면은 아마 3천 뭐 얼마인가 하여튼 7천만 원? 잠깐만. 7월 18일 날 7천만 대출 받았겠는데 7천만 원을 이거는 좀 그렇네요. 자, 자우장 요거 봅니다. 우리가 이제 팔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9,600에 낙찰 받고 아까 1억 3,200에 받았겠죠. 1억 3,200에. 그죠? 그럼 대강 얼마 벌었습니까? 객관적으로 1억 3,200에 9,000 아까 얼마고? 9,600이가 9,600 1억 3,200에 9,600 뭐 대강 얼마죠? 9,600 한 3,600 되네. 3,600 그죠? 3,600 그럼 취득세 좀 빼고 한 3,000 한 300 좀 되겠는데 느낌에. 그럼 3,300 버렸으면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타로 팔기 때문에 우리가 70% 세금을 해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7%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7%. 그럼 또 1년 지나고 2년이 안 되면은 66%.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여기 구간이 없어요. 없어지고 바로 열어갑니다. 그럼 누진세율 그런 게 뭐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면은 여로 3천만 원 버렸다. 그러면 세금 얼마 낼까? 3천만 원 버렸다. 이거 들어가죠. 3천만 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15% 어떠면 얼마고? 450만 원. 그죠? 450에서 빼기 126만 원. 126만 원. 320만 원 정도 됩니다. 320만 원. 그 정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500 했다. 그러면 77%, 한 80% 어떠면요. 한 2,700, 800 내야 되는데 한 3, 400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매 사업자입니다. 매매 사업자는 저기 뒷페이지 보면 있는데 세무서 가서 요걸 만들어야 돼.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일반 가시라가 아니고 부가가시세 면세 사업자네. 그럼 이거를 사업장 소재지는 자기 아파트 하면 돼요. 아파트를 하면 되고 상가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이제 세무서 가서 요것도 뭐 상훈세무서 가서 내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를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업태는 부동산업의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랄라 하면 코드가 아까 몇 번 했죠 우리가 70 30 11 요 코드를 해달라. 요 이제 이 코드를 해달라 하면 세무서 알아듣습니다. 바로 그럼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말을 못 하니까 이제 그건 좀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렇게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시세 면사업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고 나면은 대출 받을 때가 이제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은 방빼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뭐 다른 대출이 있다. 예로 내가 기존 대출하는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사업자 대출 나갈 때는 기존 대출이 1억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대출이나 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는 뭐 사업자를 해주든지 그냥 개인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사업자도 개인 대출이거든요. 아니 입찰할 때는 개인 명의입니다. 알겠죠? 개인 명의로 낙찰받은 거니까 개인 명의로 대출해주든지 사업자를 해주든지 하여튼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거 한 80%만 해주겠다. 낙찰 가격에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알아들어요. 그러면 제가 두드려 가지고 개인 명의로 그냥 가계 대출을 할지 사업자 대출을 할지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죠? 대출이 많다 크면 사업자 대출을 할 거고 대출이 없다 크면은 또 가계 대출도 할 거고 막 그건 알아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표는 이제 중요하다 그죠? 이제 세금이 작게 내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써놨네 그죠?
3월 달에 1억 3,200에 매도해서 잔금까지 받았는데 매도가가 1억 3,200이고 낙찰가는 9,600이고 7억 세는 1.1% 100만 원 내고 양도 차익이 3,500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다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만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잔금 넣기 전에 그죠? 넣기 전에 만드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팔고 나면은 딱 계약서 팔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세무서 그때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법인에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맡기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기존에 아파트가 있고 요거는 별도로 불려야 되거든. 요거를 좌우로 불려야 되기 때문에 두 세대 세대 막 되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 기존 세대가 한 세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1.1%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존 세대가 두 개 있다 그러면은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치드시험 세죠. 그거는 그냥 8% 12% 이 선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셋째부터는 세니까 버뜩 팔고 빠지고 해야 돼요. 알죠? 낙찰 받고 나면 오래 가있을 필요 없어요. 한 두 달 만에 바로 팔고 빠져야 됩니다. 근데 취득세는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는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1.1%입니다. 10개라도 1.1%. 공시가격이 1억 이하짜리. 공시가 1억 이하짜리 뭐 보통 시세는 한 1억 5천쯤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것쯤 될 겁니다. 1억 5천 되는 거는 한 1억 5천쯤 되는 거.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찾아본 게네 9,900이더라 그러면은 취득세는 뭐 10개를 사도 1.1%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요 일지 조금 봅니다. 자기 일지. 10월 달에 1등 했습니다. 이 말이죠. 1등 해서 대출을 7천만 원 6.3%. 아유, 세네, 그죠? 7천만 원, 뭐 한 두세 달 쓰는 거니까 냈습니다. 그리고 파는 가격은 1억 3,200입니다. 버린 거는 3,600인데 그동안 지출을 보니까 대출이자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이게 중도상환수 이게 셉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이게 이제 보통 한 1% 받거든요. 1%. 그러면 예로 1억 빌리면은 두 달 만에 갚는다 그러면 은행에 실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페널티를 물어요. 그게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1에서 1.5%. 100만 아니면 150만 원 정도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비용. 그죠? 취득세 내고 뭐 이러면서 등기비용. 또 이제 판다고 중개서 매놨더니 중개 보수 66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말소비용 5만 원. 그 다음에 올 수리 800만 원. 셀프로 분야별로 했고 샤시는 안 했고 해놨더니 800만 들었네. 그 다음에 공과금 2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1,300만 원 들어갔다. 수리비가 이거 크네, 그죠? 800만 원. 이 크죠? 중도상환수수료가 한 300만 원. 이어서 큽니다. 나머지는 잔잔한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2,300만 원 이렇게 떼니까 2,300만 원을 이제 남더라. 그래서 보통은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나는 그래 안 하고 사업소득세로 종소세로 내겠다. 아까 부동산 매매 사업자니까. 그러면 이제 팔고 계약 쓰고 나면은 이제 세무사 여기 우리 옆에 나는 세무사한테 가든지 가니까 보통 뭐 한 건 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나 받으면 좀 더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요래 가지고 이제 세금을 일단은 이제 버렸으니까 아까 뭐 200만 원 사면 세금을 낼 겁니다. 내고 내년도 6월 말까지 다시 조정합니다. 이게 조정할 때는 뭐 하나 그러면 아까 수리비 들어갔죠, 이거. 수리비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매학원에 수강료가 250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 빼면 됩니다. 그죠? 교육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빼도 돼요. 빼갖고 이제 중개보수 이런 거를 뺍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 빠졌네. 학원에 수강료 또 빼도록 하면 됩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내년 5월 말이 되면은 종합소득세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옛날에 세금 낸 게 뭐 한 350만 원 같으면은 한 150만 원 환급이 되고 막 그래요. 그 중에서 그런 거.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이 종소세를 심을한다. 막 그러면 됩니다. 자,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요, 설정을 그게 이게 경락자금대출 받는 거죠. 설정을 11월 달 했다가 4월 달에 해지가 되고 팔았네, 그죠? 11월 달 했는데 그 당시에 8,400을 건재당 채권 최고된 거 보니까 나누기 아까 몇 프로 한다고 했어요? 120%. 그러면 아까 대출이 아마 70% 나올 겁니다. 7천만 원. 7천만 원 대출 받았구나. 느낌 됩니다. 그죠? 7천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낙찰 받고 잔금 치기 전에 포탄 만드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팔았다. 그죠? 두 달만 팔았다 하면은
보통 양도소득세 그렇죠. 요번 달 빼고 다 다음 달 월말까지 양도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신고서 양식이 조금 달라요.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씁니다. 요걸 냅니다. 요거를 내고 요거는 이제 판 다음 달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요 양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세율로 요거를 하자 그러면 요거로 하자 그러는데 요거를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알죠? 이건 양도소득세고 우리는 사업소득세로 오른쪽 거로 내시면 됩니다. 오른쪽 거로. 그렇게 오른쪽 거로 해서 내는데 그거는 이제 양식이 요 양식이다.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시고 요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요번 달에 만약 요번 달 팔았다. 그럼 요번 달에 뭐고? 뭐 10월 달에 그럼 뭐 10월 달이면은 12월 말까지 내야 되죠. 내고 그 다음에 내년에 2월 10일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이건 세무사한테 맡기면 저거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이 양식에다가 기재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뭐 한다 했습니까? 5월 말에 종합소 신고 되겠죠. 그 동안에 내가 뭐 다른 임대 사업도 있을 거고 봉급받았으면 봉급받은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거 다 종합해서 계산할 때는 아까처럼 우리 그 도배당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빼는 도배당판비, 학원 수강료 뭐 등등 해서 뺄 거는 다 빼주고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강의를 이래요. 아까처럼 간단하게 5번 강의에서 여기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이 9,600에 받아가지고 10% 내고 대출 7천만 받고 수리비 800 투입하고 대출 사격 부담했습니다. 이래서 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6번을 해야 이게 정확합니다. 줄거리가. 알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상세하게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6번을 참고하면은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강생이 이제 원장님 이거를 하나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대출 상담사는 부천 이천 최하단에 송은숙 씨가 최고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어디 있나 보니까 부천 인천에 갖고 제일 밑에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송리사 9788-7271. 그래서 부천 인천 쪽은 우리 송은숙 씨가 뭐 여산지 처인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송은숙 씨가 잘하더라. 그거 우리 수강생이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 부천, 인천, 의정부, 여주, 이천, 성남, 대전, 전라도, 충청도, 부산, 경북 현황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잘 참고했다가 혹시 대출이 필요하면은 요 동네 전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1억 대출 나가면은 아까 수수료 얼마 받겠죠? 0.2%인 20만원 받아요. 그럼 2억 나오면 40만 플러스 또 보통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또 120만 또 받는 것 같더라 보니까 받고 또 낙찰자가 기분 좋으면은 또 막 1, 20만, 2, 30만 또 짜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잘하면 한 건 해갖고 막 한 7, 80만, 100만 받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출 상담사도 이 보면은 법정에서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 신한은행 진작 마치고 대출 상담사로 한 2년 했습니다. 신한은행에 했는데 신한은행에서는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 공장, 자구장 취급 금액의 0.2%한 20만 원씩. 그러니까 뭐 2억 나오면 40만 원. 그것도 이제 한 달에 가만히 보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통장에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한은행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70 내가 퇴직하고 그때는 조금 했습니다. 하다가 안 하더라고. 또. 지금 열심히 잘하는 데가 농협, 기업은행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신협, 수협, 새마을은행 이런 데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나도 대출 상담사 공부 좀 하면 됩니다. 무짜면 되느냐? 법정 가세요. 가면 그 사람들이 있어. 명함 준 사람. 그 전유 사주고 물어보면 돼요. 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물어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수입이 대강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 이야기 들었고 그 몰빵하면 안 되고 한 10명 이야기 들어봐야 돼. 그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중개소도 그렇죠. 모든 업은 그래요. 딱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도 그렇고 위에 잘하는 사람은 막 10억, 20억, 30억 버는 사람이 있고 밑에는 막 변호사도 2, 3천만 원 못 벌여갖고 쩔쩔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중간에 보통 보면 한 7, 8천만 원. 법무사는 뭐 요새 뭐 4천만 원 거든가
중개사가 얼마나 크더라? 공인중개사들 보통 평균 수입이 얼마나 크던가 아시는 분? 데이터 나온 거. 뭐 내가 대강 듣기로 한 3, 4천만 원 정도 평균 수입이 나오는 걸로 뭐 대강 알고 있습니다. 대강 통계청이 어디 나온 거 자료가 그래요. 자, 그래서 대출 상담사는 좋은 게 이런 겁니다. 모텔을 내가 대출 받았어. 25억짜리인데 한 10억 빌렸어요. 빌릴 때 신입에 빌렸는데 신입에서 4.9% 빌렸어. 그럼 뭐 10억 빌리면 1년에 얼마죠? 4.9% 그것도 뭐 4,900만 원, 4,900만 원 내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은 6.1% 되어 있어. 내도 모르는 사이야. 1년에 6,100만 원 주고 있어. 1년에 합쳐서 해보면 10억 빌렸는데 그런데 이제 신한은행 가면은 4.5% 되면은 얼마인 거나 4,500이죠. 그럼 6,100에 4,500 빼면 1년에 한 1,600 차이 납니다. 갈아타게 하면, 은행 갈아타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마담 뚜한테, 마담 주인한테 내가 신한은행에 어떻게 해서 연결해 볼 테니까 4.5% 되면은 1,600만 차이 나니까 800만 원 6개월치는 뭐 없다 생각하고 800만 원 수고비를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줄 수 있대요. 그럼 그런 거 한 건 하면 한 800만 원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또 특히 종교 시설인데 대출이 안 됩니다. 종교, 교회, 뭐 저게 뭐 절 이런 거 낙찰 받아도 대출이 잘 안 돼요. 자, 그런 거는 이제 경매 낙찰 받아도 대출이 잘 안 돼요. 자, 그런 거를 이제 또 연결해 갖고 또 좀 많이 받는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 수강생은 그렇습니다. 경매는 아닌데 뭐 서울에 뭐 좀 허름한 집이지만 한 10억 가까이 되는 집이 하나 있는가 봐. 서울에 허름한 집이 대출을 잘 안 된대요. 서울시가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결해 줄게. 요 한 20군데 뽑아가지고 내가 연락했습니다. 부상은 이야기 잘해야 되거든요. 요거 집은 요러 됐는데 대출이 3억 필요하던데 해주면은 네 스스로 200만 원, 300만 원 줄게. 빨리 한번 출연해볼게네. 그 10명, 20명 보낸게네.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적극적으로 달라붙더라고. 그래, 그 연결했어요. 해가지고 뭐 한 300만 원 넘게 받아갔었거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 그죠? 대출 상담사. 뭐 잘한 사람은 또 잘 버리고 못한 사람은 또 좀 수입이 작고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8번입니다. 8번. 8번에 보면은 전세가 2억 8천인데 서울 도봉구 창동에 2억 2,500에 떨어졌다 봅니다. 도봉구 창동 아시죠? 창동에 전세가 2억 8천짜리인데 배당금은 없고, 아이고, 큰일 났네. 배당금이 없다. 큰일 나다, 이거. 2억 8천 주는데 배당금이 하나도 없다. 인도 명령 대상자. 인도 명령 대상자가 뭡니까? 우리 경매에서는 좋은 기죠. 우리 공매는 배째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순이라도. 명도 소송을 해서 6개월, 7개월 넣어서 판결문을 겨우 받아서 받으려고 하면 한 6, 7개월 걸리는데 법원은 10일밖에 안 걸려. 잔금 넣고 10일 만에 바로 나가라 그거 판결문 줍니다. 그게 인도명령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후순위는 다 거기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보입니다. 23에 1876에 2. 23에 1876에 2. 1876에 자, 한번 봅니다. 자, 물건 번호. 자, 이럴 때 요거죠. 2번, 4번 그런 거 있죠. 이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이제 담보 잡혀가지고 이제 같이 경매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건데, 요거를 이제 앞에 거는 사건 번호, 뒤에 거는 물건 번호인데, 물건 번호 이 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가 이거 쓰실 때, 왼쪽에는 사건 번호, 오른쪽에 물건 번호 그런 게 있어요. 물건 두 번째 줄을 보면, 거기다 2 딱 써야 돼요. 이거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2. 그래서 아랍의 숫자가 2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 자, 그래서, 자,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누려보면은. 그래서 이제 실명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명 안 나가도록 이제 옥션에 연결돼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소유자, 채무자의 땡땡이 합니다. 이죠? 땡땡. 자, 봅니다. 도봉구 창동에 전용이 19평이다. 19평인데 4억 4천짜리인데 요번에 51%, 그죠? 51% 떨어졌다. 2억 2,500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잘 됐는데 2억 2,500이 11월 달, 다음 11월 달에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5층 중에 2층, 그죠? 여기 2층입니다. 2층인데, 이제 도봉구 창동에 빌라입니다. 창동 어디입니까? 창동 어디고?
어디가 창동이고 명동 옆에 창동이가. 창원에. 마산. 자, 강북구청 옆에 어디 있다 그죠? 도봉구, 성신여대가 있고 뭐 이런 데입니다. 강북구청 옆에 창동 여기 이제 빌라가 있다. 빌라가 여기 이제 딱 있는데 요 빌라에 이제 51% 떨렸고 임차인은 지금 이게 2억 8천. 아이고 골자보다요. 2억 8천. 2억 8천을 주고 있다. 전입신고 잘했죠. 전입신고도 하고 경매되니까 7일 전에 배당 요구도 잘하고 일단 자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 임차인은 은행 추격보다도 날짜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지금? 넉 달 늦죠. 넉 달. 넉 달 정도 늦네. 늦게 들어올 때 요거 인장으로 들었죠. 자, 이렇게 설정이 많은데 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럴 수 있겠죠. 니 돈 받으면 이거 다 꺼줄게. 이 약속하고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행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이런 거 잔금 치를 때는 딱 같은 날 설정 끄고 돈도 주고 딱 은행에서 해야 돼. 은행에서 잔금을 은행에서 쳐야 돼. 법무사 오라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바로 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다 만나가지고 매도자 임차인 소유자 법무사 하고 은행하고 너희서 같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2억 8천 전세 잔금을 치르는데 그러면 요 설정도 해지영서를 바로 받아가야 돼. 은행에서 해지영서 도장을 지배인 증인을 쾅 찍어가지고 등기소로 날라가고 동시 펜션 핫도그면 뭐 알죠? 동시 하는 거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내 돈 받고 내 끌게 은행 가서 끔이가 안 끔이가 어디 가나 뭐 캄보디아입니다. 2억 8천 받고 캄보디아 자리 거라 한국 자리 거 나간다 캄보디아 같은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시키만 하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억 6천이 이제 군부이 빨라. 가압류는 다 놔두고 이따 치고 놔두고. 그러면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상 배당표야. 요번에 팔리면은 경매비용 띄고 2억 2천 요놈 가지고 누가 가자입니까? 은행 다 가자비요. 그럼 임차인은 가자입니까? 안 가자입니까? 뭔 가져가요?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인은 2억 8천인데 없다. 참 문제다 이죠. 이런 거는 내가 총 있으면 총을 쏴서 그냥 막 자,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이게 우리 각구 얼굴 있잖아요. 내가 법무부 장관 되면은 병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구 얼굴 말고 병구를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임차인의 전입 확정까지 딱 이어놨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투명합니다. 투명. 그죠? 동사무소 따로, 등기소 따로 움직이니까 자꾸 숨어가지고 잘 몰라, 이게 서로가. 근데 이제 병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입자들 권리까지 좀 넣으면 좋겠나 싶다.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낙찰 받으면 우제 됩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배울 거, 주택도시보전공사 지금 46개 하는 것은 100% 다 받아가는 임차인입니다. 다 받아가고 100% 다 공실이고, 대부분 다. 그죠? 공실이고 다 받아갖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후순위라도 이제 문제는 싸게 사도 여러분이 이제 명도를 걱정해야 돼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좀 나가라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예로 500만 원 준다 해도 쉽게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그렇죠? 나 못 나간다. 막 1,000만 주면 막 알았다 눈물 먹고 계약금에서 그렇게 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요새는 이런 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촌에서 올라오고 이러면 잘 몰라가지고, 막 쏟기가지고, 막 사람 보니까, 소유자가 또 얌전하게 생기고, 분명히 돈 받으면 뒷날 바로 그냥 은행에서 끈다 하니까, 저녁에 7시 받았는데, 은행 가서 문 열면 안 열잖아요. 4시 마감 배표시니까. 내내 끌게 끝자리 마서, 입금 시계 해놔놓고, 입금 시계 들어오면 뭐잡니까? 아이고, 자리 거라 한국 하나, 중국이나 미국 간다고, 막 갚인다고, 캄보디아하고, 막 필리핀 갚인다.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잔금 줄 때는, 아까 어디 가서 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해야 돼. 은행에서 딱 앉아가지고, 법무사 오라. 은행 딱 이야기하고, 회의정서 지금 바로 법무사 주세요. 바로 끄라. 바로 되거든요. 바로 쫓아가고, 나는 돈 주고, 돈 그러면 이제 주가지고 딱딱, 소유자 구자 넣어주고, 그 돈 빼가지고, 바로, 대출도 끄고,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지 대출 거는 은행, 소유자의 거래은행 가서 통장 갖고 있는 은행, 그거 가서 딱 4명이서 앉아서 해야 차질이 없지. 지금 저녁 7시인데,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면 내가 꺼줄게. 해놔놓고 자미가. 아마, 내 몰라라 하고, 필리핀, 어디 갚인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 하는 것은 전혀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다 받아갔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가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신경 없고. 자, 9번 보이다. 9번. 광진구 중곡동에 302호인데 자, 근데 아까 보면은 가격은 어때요? 일단 가격은 뭐 그렇다 치고 세입자가 2억 8천원 띄고 했지만은 2억 2천원 요번에 팔릴 수 있겠죠? 그죠? 4억 4천이고 반값 아닙니까? 일단 반값. 반값이고 뭐 참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뭐 어차피 팔리긴 팔려야 되거든. 팔려야 뭐 빚잔치를 하든지 뭐가 되죠. 그죠? 경매니까 팔려야 됩니다. 아마 요번에는 뭐 적당히 팔리겠나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서 겁나는 것보다는 명도가 이제 꺼리치마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자, 9번. 광진구 중곡동은 3층인데 전용이 24평. 그죠? 4억짜리인데 요것도 절반짜리네. 4억짜리인데 절반짜리인데 뒤에 보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요번에 이제 경매비용 제하고 2억 1,100을 받아가고 모자라는 거는 인수다. 자, 요거는 인수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왜냐 하면 선순위니까. 은행 전에 먼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수가 되는 거고 은행 뒤에 들어왔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10원도 못 받고 요것처럼 나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배당이 넣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잔금 줄 때는 항시 줄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은행 설정이 있으면 안 돼요. 설정. 그죠? 설정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설정이 그러면 오늘 내가 전세를 예로 점심때 줬는데 아까 2억 8천을 줬는데 은행에서는 오늘 또 법무사 때 오후 3시에 맺겠습니다. 대출에 들겠어. 대출이 또 한 3억이 나왔겠어요. 자, 그럼 누가 군부이 빠릅니까? 대출 빨리. 임차인은 점심 때 주고, 은행은 법무사 때 이제 설정 서류를 오후 3시에 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은행이 빠릅니다. 은행은 당일날 3시라도 9시로 보면 되고, 여러분 임차인은 점심 때 줘도 오늘 밤 24시입니다. 그러니까 09시하고 24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럼 문제 전입을 문제 되는 거. 전입을 하루 전에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주더라도 어젯밤에 요새 전입신고 되죠? 좌우지만 전입을 먼저 해놓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한번 붙어볼만 합니다. 하루라도 빠르면 됩니다. 전입이. 그죠? 빠르면 됩니다. 전입이 빠르면 나는 이제 대학력인 임차인들이 따질 수 있겠죠. 니는 09시고 나는 어제 밤에 24시다. 그럼 내가 빠른 거 아니냐? 따져보면 이제 여러분이 할 말이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안 팔리죠. 그죠? 2억 8천에 선수 대비니까 그거는 막 엄청 떨어야 됩니다. 그럼 떨릴 때 지가 이제 낙서 받았든지 이러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순위. 23에 55938. 23에 55938. 자, 봅니다. 55938. 중곡동. 광진구 중곡동에 23에 55938. 전용이 24평인데, 그죠? 24평에 이제 4억 2천이 2억 1,500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본께네 3층이네. 4층 중에서 요 3층에, 이렇게 이제 방이 있습니다. 그죠? 3층에 이제 룸이 있는데, 여기 이제 경매에 나오는데, 절반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아이고야, 4억 2천. 4억 2천인데, 임차인이, 전세 돈 줄 때는, 전입신고 이래 할 때는, 이 소유자하고 할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죠? 요때는 등기부가 이 압류 있는 게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 4억 2천 받아놔놓고, 이시가 받아놔놓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2천만원, 신한카드 4,200. 이야, 카드 많이 썼네. 4,200 엄청 썼네. 카드 많이 쓰고 이러니까 이제, 현대캐피탈에서 가압류만 경매가 안 돼요. 이제 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현대캐피탈에서 경매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집주인은 요거 받아 챙겼고, 캐피탈에 이렇게 해서 2천만원, 2,100이 되고, 카드사에 신한카드가 4,200 썼고, 이런 겁니다. 빚이. 이런 상태에서 경매 들어가면은, 이 임차인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특히 전입일자가 여기에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락하는 첫 가압류일자, 요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그럼 4억 2천보다 떨어지면 오지대가 떨어지면 이게 2억 2,500 떨어지면 인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기죠. 생깁니다. 당연히 여기 이제 낙찰이 되면은, 그죠? 낙찰이 되면은 배당은 요것밖에 안 되고,
모자라는 거는 인수다. 그럼 이거는 입찰 금지 물건이 들어가는 거. 그럼 여러분 사면은 얼마 주고 사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100% 만회하고 경매비용 500만 원까지 더해서 4억 2,500에 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4억 2,500에. 그럼 4억 2,500 주고 사면은 시세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팔린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누가 사야 되느냐? 이 임차인이 찍어 사야 돼. 사고, 자기가 낙찰 받고, 그죠? 여기 보면은, 집보다 세무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세무서가 없다고 보면은, 자기가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채권 상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그럴 때는, 낙찰을, 예를 들면 요번에 임차인이 막 한 2억 한 5천에 지가 낙찰 받고, 어차피 2억 5천 다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세입자 끼거든요. 경매비용 띄고. 그러면은 2억 5천에 10% 내고 2억 5천에 들어가서 일주일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법원에 뭐 내야 돼요. 채권 상계 신청서 내야 돼. 그럼 법원에서 알았다. 상계를 하자. 이래갖고 그럼 결국은 이제 지가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계하면 다 지키죠. 예상 배당표가 지키니까 지는 이제 10% 그런 것을 좀 오히려 받아 나와요. 받아 놓으면서 이제 끝납니다. 소유권 이전 시켜주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세입자간이. 해야지. 다른 사람 살 사람 없습니다. 누가 살 사람은 인수 때문에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인수가 제로 되는 거. 그죠? 그것만 합니다. 제로 되는 거. 자, 10번 봅니다. 10번. 아래와 같이 후순위 임차인 경우로 수익 예상되는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자, 그런데 10번에 잘 보면요. 이제 지금은 돈 되는 겁니다.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근데 이제 아까 2억 8천이 후순위가 아니고, 전세가 2,500에 월세가 120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후순위면은 문제가 있다, 문제 없다? 그건 문제가 없죠. 그죠? 반값을 사는데 세입자가 2억 8천 내고 2,500에 120만 원. 이런 사람들은 경매들 앞에 지 보증금이 다 거의 공제가 됩니다. 대부분. 그럼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도 34% 떨어지면은 괜찮은 거죠? 자, 10번 잘 보세요. 10번. 도입 되는가? 위에 보니까 2,500에 2,300만 원 소액보증은 배당받고 200만 원 못 받고 인수금액은 없고 인도매 당자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낙찰 받아가 가면은 커피 준다 안 준다? 커피 줍니다. 지금 거의 다 받아가니까 그죠? 거의 다 받아가니까 커피 줍니다. 그러면 설명도 해주고 잘 해줘요. 뭐 도입 되겠다 안 되겠다. 자, 23에 6675 입니다. 23에 6675. 경기도 강주시하고 전라도 강주시하고 틀리죠? 그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강주시는 좋아요. 서울의 그 성남시하고 바로 옆집입니다. 옆 동네. 23에 6675. 자, 봅니다. 경기도, 아까 물건은 몇 번이고, 물건 번호가 2번이 아니거든, 2번. 그죠?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3개나 있어요. 3개 있어서 골라라면 돼, 여러분들이. 34% 아파트, 이게 다세대 빌라인데, 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 좋겠다. 내 느낌이 그래. 알죠? 조건이 더 좋아요. 요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매꾼들이 지금 어디 하원하고 다 어디 이야기를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받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많이 몰리는 거라. 그럼 이런 거는 잘 안 몰린다고, 지금. 그죠? 조회수도 좀 작고, 아무래도 인원이, 여보세요. 222명 샀고, 그렇잖아, 지금.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2, 3번.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봅니다. 전용이 몇 평입니까? 전용이. 허이구야. 이거 딱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느끼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하면 안 좋고, 나시보다. 그죠? 40평이니까. 3번은 작네. 3번은 16평인데, 이 두 개는 엄청 꺼내. 40평. 그럼 한 개 내쓰고, 그죠? 방이 전용 40평이면 방이 4개입니다. 그럼 한 개는 내가 쓰고, 안 그러면 두 개 내가 쓰고, 두 개는 이제 손님들 에어비앤비로 쓰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동의가 이제 에어비앤비 제일 단점이 그거더라고 보니까 동의가 윗집, 밑집, 옆집 이렇게 안 돼 있고 8채 되면 8채 동의 다 받아라 이런 데 있고 뭐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40년산 바렌타인을 딱 3병을 준비하고 맥주 딱 10병 준비해서 폭탄주를 딱 만들어 가지고 올 바렌타인 올 술 한잔 합시다 다 모여서 8가구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단 미고 동의서에다가 빨리 사인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바렌타인 30년 묵고 나면 다 사인합니다. 뭐 12년산 이런 건 뭐 사인 안 하고 30년 같으면은 막 바렌타인 30년 폭탄장 묵고 나면은 신한은행이 옛날에 종원행을 합병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나는 종원의 지임장인데 그래갖고 합병 다 여기서 이제 부산에 가면 지임장이 한 50명 모여요. 본부장 1명이고 본부장 오거나 그러면은 30명 안 오더라 21년 상 오더 바렌탄에 21년 상 20명 들고 와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맥주 한 2박스 해가지고 큰 양보에다 씨를 갖다 부어. 부어가지고 처음에 신안에 종원의 지임장들이 모여나니까 조용해. 왜냐 그러면은 종원의 지임장 나이가 좀 많고 신안이 좀 젊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문화가 다르니까 처음 만나고 나니까 종원의 기념일 때는 제 양반이 대학교 들어오고 고등학교 들어오고 만상고 출신이고 어디 지임에 들어오고 다 생일거 다 볼 수가 있는데 합병이 되니까 다 숨가버려. 나이도 모르겠고 제 양반이 뭐 많은 사람인지 뭐 전혀 몰라. 어디 출신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한 5, 60명 모여나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본부장 혼자고 뭐 본부장이 또 좋은 이야기를 하러 온나 보통 보면 들어온 이야기를 하러 오지. 그래갖고 이제 본부장이 자 우리 오늘 막 기분도 좋은데 우리 대포단 합니다. 한잔 돌리셔. 쫙 돌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잔, 두 잔, 석 잔 먹고 나면은 시끄러우겠어. 형님, 동생, 아우야, 뭐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는 에어비앤비 하면 좋겠다. 내 느낌에 딱 그래요. 느낌에. 자, 한번 봅니다. 40병. 딱 눌려보니까 이게 광주시, 그죠? 광주시는 또 그렇게 서울서 멀지 않거든요. 전용 40평. 아이고, 크네. 빌라인데. 40평이고 34%다. 주택은 해도 되겠죠? 그죠? 기분상은, 그죠? 주택은 몇 개도 좋습니다. 34%. 자, 이게 보니까 1층이다. 그죠? 1층에. 집도 보니까 그렇게 뭐 깨끗하게 비네. 그죠? 그렇게 싸구리 집을 한번 비고. 광주가 어딥니까? 이거 한번 보자. 전자지도 한번 보자. 광주가 어디 있어요? 전라도가. 응? 자, 어디가 광주고? 어디가 광주고? 요거는 서울특별시 위에고 구리가 오른쪽에 있고 하남 밑에네. 그죠? 하남 밑에 광주시네. 또 이거는 오른쪽에 있고 쭉 되네. 여기에 강주시입니다. 이 뭐 지하 이 철도 뭐시 들어가네. 그죠? 고속철도가 뭐고? 대학 어딘가 알겠죠? 응? 막 중부고속도로 하여튼 막 서울시까지는 거리가 여기서 서울 송파까지는 16km 얼마 안 되죠? 그죠? 송파까지 16km 그런 거 보니까 뭐 그리 멀지 않네. 그죠? 송파까지 16km. 광주 이게 있고 성남 오른쪽에 바로 광주네. 그죠? 성남 오른쪽에 바로 광주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성남 왼쪽에 성남까지는 여기 성남시청까지는 거리 꼭 찍어가지고 뻥뻥 하니까 이게 몇 킬로고? 13km.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숙녀시 차 타면 한 3분 만에 14km 막 갚인데. 자, 봅니다. 자, 전용 40평에 34%야. 그죠?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있네. 있는데 3천에 110인데 오시가 3천에 110인데 은행보다도 늦죠? 늦지만은 이제 소액보증금은 될 거라고. 소액보증금 은행보다 늦습니다. 늦는데 예상 배당표를 꼭 늘려보니까 자, 요번에 낙찰되면요. 낙찰이 되면은 경매비용 빼고 실제 배당할 게 요건데 오시안 때는 3천 이제 다 안 주고 2,3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뭐 은행으로 가자 그랬다. 그럼 오시는 3천에 2,300 받아가니까 뭐 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죠, 그죠? 그래 받아가고 월세 또 인도명도 아니고 오시가 만약에 2,300 받아가려고 하면 내가 낙찰자다. 요번에 1억 5천에 낙찰 받았다. 낙찰자다 하면은 명도 확인서 받아야 되죠. 내한테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 받아가야 지가 아까 얼마고 2,300을 받아가니까 그죠? 집을 명도 확인서 하는 것은 빼앗줘야 되죠. 빼앗줘야 받아가니까 좋다면 좋고 이런 거는 오히려 뭐 별 문제 없이 어찌 보면 토지 별도 등기는 여기 어떻게 되나요? 뭐 있습니까? 어디 놓노? 여기 토지 별도 등기인데. 자 보자.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자 토지 등기부를 딱 보면요. 요 보면은 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별도 등기는 이제 얼굴에서 주로 갖고 말고 얼굴에 보면은 잘 모르면 제일 마지막에 요 봅니다. 요 보니까 소유자는 누구냐? 소유자 주식회사 리치건설인데 제일 밑에 지상권행이 뭐고 이거?
국철도 뭡니까 이거? 주식회사 리치건설을 상대로 나라에서 지상권을 설립했다. 이거는 우리 그 아까 이 뭐죠? 이게 뭐 철도 뭐 지나가죠? 땅 밑에나 안 그러면 뭐 전신주가 같은 위에 이제 철탑길에 가는 구분 지상권 있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럼 요거는 문제 없어요. 땅 밑에 자 을지로 이가에 내가 상가를 써봤는데 구분 지상권 서울시에서 해놨어. 야 너 잘라가 씨 못 지나간다 앞으로 여기서 일 안 된다. 그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요 가지고 시비를 안 건다. 안 걸고 대출이 나간다. 대출이 나가고. 이런 거는 이제 괜찮아요. 괜찮고. 안 되면 한 달에 110만 원 준대. 110만 원. 110만 원. 그럼 뭐 여러 자 1억 3,300에 떨어진 건데 110만 주면 괜찮다 나쁘다. 괜찮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1억 한 5천 몇 개나 뭐 한 달에 얼마 줍니까? 1억 몇 개나 뭐죠? 1억 몇 개나 뭐. 한 3%부터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세금 떼고 14% 원인수 떼고 나면 한 20만 원 주겠네. 20만 원. 20만 원 받는데 요거 사놓으면은 요거는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월세가 도는 겁니다. 자, 이리 해도 되고 편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발 빠른 사람은 이 방이 4개 깨네. 우점 됩니까? 아까 전에 에어비앤비 33M2 이제 그런 거를 신고해 가지고 등록하면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건물 면적이 40평이니까 그 부가가치세. 예. 그거는 이제 이거는 40평이 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막 바로 팔 때는 일반 사업자로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돼요.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매매 사업자 부가세 매매 사업자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요거는 팔 때 건물에 대한 부가세. 예를 들면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이런 거요. 등기를 보면은 아니 감정서를 보면요 이 가격이 있거든요.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냐고 여기 넣어놓죠. 예를 들면은 아까 얼마짜리 4억짜리가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가격의 10% 그러면 한 1,800만 원 손해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매수자 보고 야 니 그거 저기 부가세 좀 내라. 그러면 안 낼 거니까 그만 내가 내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2년 지나면은 부가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년 지나면 일시들이 뭐 비과세 가버리니까 뭐 문제 없는 게. 하여튼 막 평수가 자 물건을 입어봅니다. 2는 어떠노? 2는 보니까 요거는 102호인데 임차인이 2,500에 요거는 120만. 월세 보증금이 조금 500만 원 빠지고 10만 원 더 붙었네. 이해가죠? 자 우리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 얼마죠? 보통 5만 원. 그죠? 아까 3,200에 110만 원이었거든. 그 10만 원 월세를 더 받고 700만 원 보증금 빠지고 그랬네. 이걸 보니까. 자, 다시. 월세가 5만 원 같으면은 1,000만 원 해당됩니다. 50만 원 같으면 1억. 그죠? 보증금 1억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 같으면. 보통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사면은 요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건. 문제 없죠? 그죠? HUGI라도 문제 없는 게 있죠? 그죠? 무슨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한번 또 날 잡아가지고, 뭐, 안 그러면 월요일 아예 하든지 그냥 뭐 내가 모르겠다. 오늘 마음 변하면 오늘부터 막 끝나고 나서 그냥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월요일 날, 또 할 때 교육 넓히고, 안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막 다음 기도 하든지 너무 또 요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 이런 것도 괜찮다. 시세 알아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일단은 아까는 2억 8천이 돈 못 사면 있었죠.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2,500인데 예상 배당표를 콩 누리니까 얼마 받습니까 이 사람은? 2,300 받아가냐 지금. 200만 원 못 받으니까 2,300 받아가려고 하면은 내한테 뭐 받아야 됩니까? 내 장문 넣고 나서 지금 이제 배당기일에 2,300 받으려고 하면은 내한테 명도하기 위해서 인감점에서 붙여가지고 인감도 약간 찍어줘야 지가 겨우 받습니다. 오후 2시에 받으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왜냐 그러면 또 신경 안 써요. 이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지가 월세를 지금 냈으면 안 되죠. 120만 이거 경매대모 언제부터고? 올해 작년 11달부터네. 요때부터 안 냈을 거라고. 그럼 1년 가버리면은 벌써 지 전세 보증금은 절반 정도는 벌써 월세하고 공제비면 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보통 이 계산합니다. 니 주인한테 통장 안 줬으면 빼고 주겠다 이랍니다. 보통 따집니다. 법원에서 많이.
자, 3번 봅니다. 3번은 금액이 작아요. 전용이 좀 작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딱 됐네. 전용 16평이고 9,100만이고 34%고 요거는 1,500에 100만원. 아, 또 많이 받는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양반 또 뭐고? 2020년도 1월 30일 날. 아, 이거는 설정보다 빠르네.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돼. 황유정 씨 같은 경우. 이 뭐고? 동거인 되다. 동거인. 변성훈 씨, 이게 변성훈 씨의 동거인이다. 동거인. 동거인이라서 뭐 문제 없지 싶은데, 뭐 하여튼 물어보고, 변성훈의 동거인이다. 동거인. 동거이니까, 뭐, 왜냐, 그러면 이런 거죠. 변성훈 씨는 200여를 일부 씁니까? 전부입니까? 죠 전부 쓰기 때문에 요 동거인이고 전입이 빠르다 해도 이 사람은 1,500에 10만원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다 받아가네. 그죠? 그런 게네. 원장님 그러면 같이 동거인인데 왜 그 사람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위에 안 올리고 밑에 내려놨을까요? 아마 계약서가 변성훈 씨를 했겠지. 뭐 재계약을 했든지 어쨌든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둘이 관계는 부부 관계를 보여집니다. 추정컨대.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빈다.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동거인, 그죠? 동거인. 당시가 동거인다. 이는 2023년 이 뭐고? 5월달인데 전일로 똑같는데, 그죠? 똑같잖아 지금. 네. 똑같는데 입회를 이건 또 2020년도 이 뭐야? 현황 조사할 때는 요런한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네. 현황 조사. 집행관에 갈 때는 2001월 30일인데 실제로 여기 주민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세대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맞는 거지 뭐, 그죠? 이 똑같은 거 그냥 부부 같네, 그죠? 각각 부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막 괜찮다, 그죠? 한 1억에 나서 받았는데 1억 한 4, 5천 줄라더라. 뭐 4, 5천 버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오늘 HUG 딱 끝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것만 또 뽑아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이 요거는 1, 2, 3번이 다 좋다 하면 10번은 1, 2, 3번이 다 좋은 거니까 된다. 자, 그다음 그래서 1, 2, 3번 요거죠. 1, 2, 3번. 자, 그럼 낙찰된 거는 요 보니까 52% 낙찰됐어요. 52%. 3개 낙찰되고 3개가 지금 아직 낙찰 안 됐어요. 그럼 52% 낙찰된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그죠? 이게 50 낙찰 받았는데 지금 더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지만은 저는 좋다고 삼깁니다. 1억 4천에 전용 16평짜리도 아까 얼마라고요? 1억 4천에 샀는데 지금 1억 9,100이니까 지금 만약에 1억에 샀는데 하면 얘보다 4천만 싸게 사는 거죠. 벌써 낙찰가가 사는 거. 요거는 다 작은 거네. 작은 게 1억 4천에 팔리네. 작은 게. 그죠? 작은 게 1억 4천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재미난 물건입니다. 재미난 물건. 그래서 현재 이제 혹시 법원에 바로 가기 위해서 유치권 같은 것도 신고된 게 있는가 제가 퍼뜩이를 보니까 임차인만 쭉 있고 교부권자고 유치권자는 없네. 유치권 그런 건 없습니다. 유치권 없고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